안녕하십니까. 자, 지적법 처음부터 해서 다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계획 세우신 목표 반드시 이루시길 바라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고, 공부 열심히 하시면은 꿈꾸는 중개사 자격증은 충분히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지적부터 나가는데 지적 정의부터 해서 하나씩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이란 것은 지적이란 말 뜻이 토지의 호적을 의미하는데, 사람의 경우는 살은 사람, 사망한 자에 대해서 다루는 장부가 과거에 호적이 있듯이 토지도 호적을 두자해서 만든 것이 바로 지적이고, 지적이란 것은 이제 국가의 통치권에 미치는 모든 영토를 필지 단위로 구획을 한 다음에 토지에 표시하고 법적 관리 관계를 공적장부인 지적공부에 등록 공시하는 것을 지적이라는 말 씁니다. 지적은 토지에 관한 일정한 표시 사항과 법적 관리 관계에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서 관리하는 것을 지적이란다 해서, 지적은 토지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법이 지적이 됩니다. 지적이라는 것은 토지만 담당하는 것이 지적의 뜻이 되는데, 토지를 담당하는 법인데, 반대로 부동산의 경우는 건물을 다루는 법이 또 존재합니다. 건물의 경우는 다루는 법이 건축법에서 담당을 하다 보니까 법이 이원화 체계가 되어서 토지를 다루는 법은 지적이고 건물을 다루는 법은 건축법에서 담당하는 것이 큰 틀이니까, 저한테 배우는 것은 지적만 배우시게 되고 건축법은 공법 시간에 배우시게 됩니다. 지적의 의의로서 가볍게 파악하고 넘어가시고요. 지적법상 용어의 정의인데, 우리가 써야 될 용어의 경우는 법의 바탕이 됩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중개사 과목 중 6과목 중에서 5과목이 법이고 하나가 학개론인데, 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부하기 위한 조건이 용어예요. 용어만 정리가 되어 있으면은 내용이 한 30% 가까이는 먹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용어 정리 잘하고 넘어가시고, 첫 강의 숙제가 나갑니다. 숙제의 경우는 용어는 한 3번 정도 읽어보시기를 제가 숙제를 내드릴 테니까 꼭 3번 읽어보시고 하루를 마감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지적소관청이 나오는데, 지적소관청이란 것은 지적사무를 담당하는 소속관청을 지적소관청이라고 부릅니다. 지적소관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그 다음에 내려와서 군수하고 구청장을 말한다 해서 줄여서 지적소관청은 시장, 군수, 구청장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제 시장이란 것은 이제 구가 없을 경우에,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 구리시 같은 경우는 구가 없습니다. 이때는 시장 자체가 소관청으로 가는 것이고, 군수의 경우도 요거 뭐 가평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 반대로 구청장 같은 경우는 서울이나 또는 각종 광역시나 또는 대도시 같은 경우는 구가 있게 됩니다. 그럼 서울시 노원구의 경우는 서울시가 소관청이 아니라 노원구청장이 소관청으로 빠져나가는 것이고, 광역시의 경우도 인천시 남동구의 경우도 남동구청장이 소관청인 거지 인천시장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대도시의 경우는 성남시 분당구일 경우에 분당구청장이 소관청이 되는 것이고, 성남시장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구가 있을 경우는 구청장이 소관청이 되는 것이며 시장은 제외가 되므로, 자, 요게 중요한 말인데,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해서 구가 있을 경우는 구청장이 소관청이 되는 것이며 시장은 제외가 된다, 그 뜻인데,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단순히 그냥 지적소관청은 시장이랑 군수와 구청장을 말한다 해서 3번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적의 목적이란 것이 법률제 1조에 나옵니다. 지적법 법제 1조에 규정하기를, 이 법은 왜 실시하는가에 대해서 목적이 담겨 있는데, 이 법은 측량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 부동산 종합공부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가 있고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데에서 법 1조에 규정이 됩니다. 한번 읽어본 부분인데, 과거에 18회 때 한번 기출한 적이 있습니다. 18회 문제에서 기출하기를 다음 중 지적법의 입법 목적이 아닌 것은 해서 출제한 적이 한번 있는데, 그 이후로는 거의 출제하지 않으니까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적소관청은 몇 명이 있더라? 3명, 시장, 군수, 구청장을 지적소관청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용어의 경우는 지적공부라는 것이 나오는데, 자, 지적공부라는 것은 이제 정의가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 좌표등록부 등 지적 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을 말한다, 규정하고 있는데, 이 안에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것을 포함한다 해서
전산까지 해서 8가지가 지적 공부가 만들어집니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다음에 배울 때 지적 공부 종류하고 등록 사항을 배우게 돼 있으니까 저절로 알게 됩니다. 어쨌든 지적 공부라는 것은 몇 개가 있느냐? 8개가 존재합니다. 토지대장이 있고 임야대장이 있고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그 다음에 지적도 임야도와 경기해점좌표 등록부, 그 다음에 정보처리 시스템에서 8가지를 지적 공부라고 칭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종합 공부인데 너무너무 중요한 장부이고 나중에 뒤에 가서 이제 내용을 파악할 때 참 중요합니다. 시험에 거의 매회 나오는 부분이니까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자, 부동산 종합 공부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 체계를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것을 말한다 해서 우리나라가 2014년부터 토지와 건물에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항을 담고 있는 통합장부를 만들어냅니다. 이 장부가 바로 부동산 종합공부이고 우리가 민원 처리함에 있어서 토지나 건물의 내역이 궁금한다거나 어떤 규제 관계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는 이것저것 떼서 확인할 것이 아니라 요거 하나만 딱 떼게 되면은 토지와 건물에 관계되어 있는 모든 법률적 규제 또는 이용 규제 또는 가격 등을 다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장부가 만들어진 것이니까 참고하시고 최근 만들어진 장부다 보니까 시험에 출제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 다음에 보충학 수학에서 연속 지적도란 말이 나오는데 연속 지적도란 지적 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전산화된 지적도 및 임야도 파일을 이용하여 도면상 경계점들을 연결하여 작성한 도면으로서 중요한 말은 측량이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을 말한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럼 연속 지적도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만약에 지적도 한 장을 딱 열어봤더니 여기 지적도 번호가 5번 지적도인데 이 안에 조그만 토지 하나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14전이나 토지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도면이 필요할 경우에 5번 도면 하나만 떼게 되면은 이 내용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의 필지가 지적도 여러 장에 걸쳐 있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만약에 5번 지적도, 6번 지적도에 이렇게 두 개의 지적도에 토지 하나가 실려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된 토지가 28 답이 실려 있다 가정할 경우에 그럼 이 28 답이라는 토지는 5번 지적도, 6번 지적도 두 장에 걸쳐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거에는 5번 지적도와 6번 지적도를 따로따로 띄어서 두 개를 붙여가지고 이 땅 확인을 했어요. 그럼 이 위에 있는 땅 소유자보다 지적도 등록될 경우에 비용도 2배가 들겠죠. 도면마다 수수료 따로 내야 되니까 이런 불편함이 있는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는 이 두 장을 같이 떼줘 버립니다. 같이 확인하라고 이렇게 떼주는 것을 연속 지적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한 지역 내에서 여러 장 지적도를 같이 붙여서 떼주는 경우를 연속 지적도로만 씁니다. 그럼 요거는 작게 축소해서 토지 경계 확인하라고 떼준 것뿐인 거지 측량하라고 준 것이 아니니까 중요한 말은 측량할 수 있다 없다. 측량이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을 연속 지적도라고 부릅니다. 과거에 26회 기출 문제에서 다음 중 지적법상 지적 측량이 아닌 것은 해서 한번 출제한 적이 있어요. 연속 지적도에 의해서 경계보고 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 출제한 적이 있는데 측량이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이 연속 지적도다 해서 이게 중요한 문구로 체크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용어가 나오는데 세 번째 용어의 경우는 토지의 표시가 나옵니다. 토지 표시라는 것은 이제 6가지를 토지 표시란 말 쓰는데 자, 토지 표시란 것은 지적 공부에 토지의 소재, 그 다음에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해서 토지 표시가 6가지를 의미합니다. 소재란 것은 행정구역상 독립까지 의미하는 것이니까 별로 어렵진 않은데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에 대해서 용어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먼저 지번이란 것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한다 해서 사람의 경우는 사람마다 부여하는 명칭이 있죠. 그게 이름을 부여하듯이 토지의 경우도 사람의 이름처럼 구별을 위해서 번호를 부여합니다. 번호가 바로 지번인데 지번은 토지에 붙이는 번호를 지번이라고 말 씁니다. 그럼 지번이란 말은 토지의 번호가 지번입니다. 그러면 이와 비슷한 용어가 거꾸로 뒤집으니까 번지란 말이 나와요. 번지란 말은 뭡니까? 지번은 필지에 붙이는 번호가 지번이더라. 번지란 것은
주소를 표기할 때 번지로서 활용을 합니다. 2013년까지는 지번과 번지가 똑같았어요. 지번을 번지로 사용을 했는데 2014년부터는 우리나라가 이제 지번과 번지를 나눕니다. 번지란 것은 이제 주소 표기함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가 시행이 되면서 따로따로 나눈 것이 2014년부터 분리가 됩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은 번지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지번을 배웁니다. 지번은 토지에 붙이는 번호를 지번이라 한다 해서 이렇게 세분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목이란 것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해서 토지의 사용 목적을 지목이라고 말 쓰는데, 지목을 정할 때는 용도별로 지목을 정해서 분류한 것이 지목이 됩니다. 기출문제에서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지형에 따라, 지형도 아니고요, 주된 성질에 따라, 이것도 아니어서 지목은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분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좌표란 말이 나오는데, 좌표란 것은 지적 측량 기준점 또는 경계점의 위치를 평면 직각 중행선의 수치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한 것이 좌표예요. 좌표는 이제 줄여서 평면 직각 중행선 수치를 좌표로만 쓰는데,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쉬워요. 자, 우리가 그래프 하나 그린 다음에 학교를 배울 때 수요와 공급 그래프가 정해집니다. 요게 수요, 공급 곡선이 정해지는데, 요게 디맨드, 서플라이 곡선에서 수요와 공급이 정해질 때 그래프도 헷갈리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래프 외울 때는 발음만 잘 하시면 돼요. 수요, 이게 쉬워요. 수요, 이게 쉬워요. 수요, 수요, 공급, 이게 쉽겠죠? 공급보다는 그래도 공급, 그래서 수요, 공급해서 외우시면 편할 겁니다. 정 안 되면 대개 가시다가 타로논 좀 하시면 돼요. 수요, 공급하고 가시면은 충분히 외울 수 있으니까 참고하고 넘어가실 부분인데, 우적한 소리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한 점이 만나는 점을 우리는 XY 좌표라 말 씁니다. 좌표가 만들어지게 되면 여기를 말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좌표라는 것은 평면인가요? 입체인가요? 평면이죠. 평면으로 만나 있으니까 평면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XY가 만난 것이 직각으로 만났으니까 직각이라는 말이 만났고, 그 다음에 Y축이 종선 수치, X가 횡선 수치에서 종횡 수치라는 말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좌표를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 평면, 직각, 종횡 수치의 교차점을 좌표라고 부른다 해서 가볍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계란 말이 나오는데, 경계란 것은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해서 경계점을 직선으로 연결해서 만들어지는 선이 바로 경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면적이란 지적 공부에 등록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 해서 우리나라 지적이란 것이 차원 따라 세분하게 되면 2차원이냐 3차원이냐, 우리나라는 2차원 지적을 실시하다 보니까 언제나 수평으로만 등록하는 것이 면적이 되므로 면적은 수평면상 넓이를 면적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필지인데, 필지란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 단위를 말한다. 토지의 등록 단위가 바로 필지입니다. 근데 사람을 셀 때는 한 명, 두 명 세는 단위가 있고, 말 셀 때는 한 필, 두 필 세는 단위가 있고, 물건마다 세는 단위가 다 있습니다. 지금이야 계란 한 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계란 한 판일 경우 몇 알이 들어가 있나요? 30알 들어가 있는데, 옛날에 계란 한 줄 그랬습니다. 새끼줄 꼬아가지고 계란 한 줄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몇 개가 들어가 있을까요? 이거는 연세가 좀 드신 분은 아실 텐데, 제가 알기로 1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 줄에. 이런 식으로 해서 볼 단위가 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토지의 등록 단위라는 것은 필지로서 등록하는 단위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지번 부여 지역인데, 지번 부여 지역이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으로서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해서, 지번을 부여할 당시에는 이제 동이나 리 단위로 부여가 들어갑니다. 동이란 것은 상계동이면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 이런 식으로 동 단위로 지번을 부여하게 되어 있고, 시골 군 지역은 단위가 리가 됩니다. 리 단위로 부여하다 보니까 동과 리 단위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으로서 정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어 정리에서 이 지번, 지목, 경계, 면적 등은 중요하니까 한번 꼭 다시 읽어보시고 세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용어가 토지의 이동인데, 토지 이동이라는 용어의 경우는 이제 이동의 이자가 무슨 이자이냐? 이자라는 것은 한자로 달을 이자 씁니다. 달을 이자 써서 토지 뭔가가 달라지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토지가 움직이는 것이 이동이 아니라 토지 무엇인가가 달라지는 경우를 이동으로 합니다.
토지가 실제로 움직이는 걸 뭐라고 부를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토지가 막 움직입니다. 저절로. 두 글자로 지진. 그 지진이라고 쓴 것이고 토지 이동의 뜻은 토지의 무엇인가가 달라지는 경우를 이동 그러는데 법에 나온 용어란 것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한다거나 또는 변경한다거나 말소하는 것을 토지의 이동 그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새로 정하고 변경하고 말소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토지 표시가 중요합니다. 토지 표시라는 것이 어떤 게 있느냐? 이거 외우셔야 돼요. 토지의 표시라고 칭하는 것은 토지의 소재가 있고 토지의 지번이 있고 그다음에 토지의 지목이 있으며 토지의 면적이 있고 토지의 경계가 있고 토지의 좌표에서 이 6개 중에서 어떤 거 하나라도 새로 정하고 변경하고 말소하는 것을 토지의 이동 그럽니다. 그럼 토지 이동이 되기 위한 조건은 토지 표시사항에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중에서 어떤 거 하나라도 새로 정하고 변경하고 말소하는 경우를 토지 이동이라고 표현하며 이 토지 표시가 아닌 것들은 토지 이동에서 제외가 되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토지 표시는 기본적으로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그 종류가 쭉 실려 있는데 먼저 신규 등록. 신규 등록이란 것은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해서 토지를 최초로 등록하는 경우를 신규 등록 그럽니다. 그럼 새롭게 등록한다는 얘기는 새롭게 조성한 토지가 대상이 된다거나 등록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등록할 때가 신규 등록인데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두 번째 등록 전환. 요거는 시험에 여러 번 출제했습니다. 등록 전환은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등록 전환은 등록을 바꿨다. 그럼 등록을 어떻게 바꾸느냐? 모든 토지의 경우는 임야대장이든 토지대장이든 등록은 반드시 돼 있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임야일 경우는 임야대장, 임야도가 될 것이고 또 대란 땅은 토지대장과 지적도가 될 겁니다. 종전에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한 토지가 존재하고 있다가 이 토지가 토지대장과 지적도로 등록을 샥 바꾸는 것을 등록을 바꿨다, 등록 전환 거립니다. 여기 장부의 순서가 맞아야 돼요. 장부의 순서가 어떻게 바뀌느냐?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과 지적도로 바뀌는 경우를 등록 전환해서 등록 전환은 장부의 순서가 토지로 바뀌는 경우를 등록 전환 거립니다. 거꾸로 가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등록 전환은 4글자를 줄여서 토지가 등록 전환으로 정리하시면 편할 겁니다. 이거 시험에 여러 번 출제했으니까 잘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분할이 나오는 분할의 경우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하나의 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해서 토지를 말 그대로 나눌 때가 분할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합병. 합병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하나의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해서 합치는 경우를 말 그대로 합병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지목 변경.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해서 말 그대로 지목 하나 바뀌는 경우를 지목 변경이라고 부르고요. 축척 변경, 요것도 중요한 용어인데 축척 변경이라는 것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해서 자, 축척을 변경한다는 얘기는 도면이 지적도와 임야도가 있는데 여기 지적도만 대상으로 축척을 변경을 합니다. 임야도란 말 나오면 안 돼요. 임야도는 대상에서 제외가 되니까 지적도만 대상으로 해서 작은 축척을 큰 거로 바꾸는 것을 축척 변경이라는 말 쓰고 축척은 큰 게 작아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 축척 변경의 경우는 말을 바짝 줄이게 되면 지적도를 작은 거에서 큰 거로 바꾸는 것을 축척 변경이며 임야도 들어올 수 없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용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배우면서 한번 다시 나오겠지만 한번 잡아놓으시면은 공부할 때 도움되니까 용어는 기본적으로 잘 세분해서 하나씩 내용을 파악하시되 오늘 숙제가 있었죠? 오늘 숙제의 경우는 용어는 3번 읽어보는 것이 오늘 숙제니까 꼭 3번 읽어보시고 정리해 놓으시면은 뒤에 갈수록 편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것이 토지 등록이란 말이 나오는데 토지 등록이란 것이 첫 번째 블루팟입니다. 이 부분은 시험에 참 여러 번 출제하다 보니까 최근에 32회 시험, 33회 시험 2번 연달아 출제했는데 토지 등록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첫 번째 출제 포인트가 되어서 내용을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토지를 등록한다는 얘기는 최초로 등록할 때가 있고 등록한 토지 이후에 문제가 나오는데 최초로 등록함에 있어서는 누가 등록할 것이냐 해서 권한과 대상 토지가 만들어집니다. 먼저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 최초 등록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하게 되어 있으며 대상 토지의 경우는 모든 토지가 대상이 될 것이다 해서 모든 토지를 최초로 등록할 권한은 누구한테 있더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하는 것이 권한이 됩니다. 요거는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것이 등록한 이유인데, 등록한 이후에 토지에 관한 사항, 변경이 생깁니다. 일주일에 토지 이동이 발생하는 경우인데, 등록 방법은 최초 등록한 다음에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 토지 이동이 발생했을 때, 이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예요. 토지 이동이 발생했을 때 대표적인 하나의 사례가 토지의 분할이 있다거나 또는 합병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경우는 토지 소유자가 지적소관청으로 신청을 통해서 결정합니다. 그럼 신청을 받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문제는 신청이 없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예요. 신청이 없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에서 직권으로 조사, 측량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이 정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최초 등록은 누가 하는 것이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게 돼 있고 그 이후에 등록되어 있는 지번, 지목, 경계, 면적 등의 변경이 있을 때 이런 경우를 줄여서 토지 이동이 발생한 경우는 토지 소유자가 지적소관청으로 신청하게 되어 있으며 신청이 없을 때에는 지적소관청 입장에서 직권으로 조사 측량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이 들어옵니다. 그럼 직권으로 갈 경우에는 수립하는 계획이 있고 절차가 있다 보니까 이 계획과 절차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32회 시험과 33회 때 두 번 연타를 출제했습니다. 그럼 직권으로 갈 경우에 수립하는 첫 번째 계획은 어떤 게 있느냐? 신청이 없어 직권으로 갈 경우는 먼저 지적소관청에서 토지이동 현황조사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요거 중요한 계획이에요. 자, 직권으로 가고자 할 때 어떤 계획 수립하느냐? 토지이동 현황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첫 번째 절차가 됩니다. 이 토지이동 현황조사 계획은 원칙은 해당 시, 군, 구별로 수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은 시, 군, 구별로 수립하는 것이 원칙인데 부득이할 당시에는 읍면동 단위로도 수립할 수가 있다 해서 기출문제에서 가른 다음에 토지이동 현황조사 계획은 원칙은 기역번 어떻게 수립할 것이고 부득이할 때는 어떻게 수립할 것이냐 기역, 니은 물어본 것이 33회 기출문제가 되어서 32회 때는 어떤 계획입니까? 33회 때는 괄호에 들어갈 내용이 무엇입니까? 해서 두 번 출제한 것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립하는 계획 반드시 기억하시는 것이 아주 공부예요. 그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절차상에서 계획 내용대로 토지이동 현황을 조사합니다. 현황을 조사하게 되어 있으며 조사한 내용을 토지이동 조사부에 기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토지이동 조사부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조사한 다음에 조사부를 작성해라. 그 조사부 내용들을 지적공부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지적소관청 내에서 작성하는 결의서가 만들어집니다. 이 결의서가 바로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가 만들어집니다. 결의서 만드는 다음에 결의서 내용대로 이제 마지막으로 지적을 정리하는 것이 순서가 되어서 이 순서에 대해서도 출제한 적이 있으니까 여기까지가 지적공부 정리의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놓고 봤을 경우는 자 직권으로 할 경우는 가장 먼저 수립하는 것이 어떤 계획입니까? 첫 번째 토지이동 현황조사 계획을 수립하더라. 현황조사 계획은 원칙은 시, 군, 구별로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 돼 부득이할 당시에는 읍면동 단위로 수립도 가능하다가 차이점이고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계획에 의거해서 조사하게 되어 있으며 조사한 내용을 토지이동 조사부에 기록해 작성하게 되어 있고 이 내용들을 지적공부를 정리하기 위해서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가 만들어질 것이며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것이 기준인데 이 토지 등록 파트에서 기출문제가 한 8번 이상 출제된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포인트니까 토지 등록 파트는 잘 기억하시는데 지금 배우신 내용 한번 살짝 돌려보게 되면 토지를 최초로 등록하는 권한 누구한테 있더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하게 되어 있으며 대상 토지라는 것은 모든 토지다. 등록한 다음에 지번, 지목, 경계, 면적 등 토지 이동이 발생했을 때에는 토지 소유자가 지적소관청으로 신청하게 되어 있고 신청이 없을 때에는 지적소관청 입장에서 직권으로 조사 측량을 통해서 결정할 수가 있는데 이때 수립하는 계획을 무엇이라고 부른다? 토지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직권으로 조사 측량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과정과 절차니까 이 부분은 잘 세분해서 정리를 해놓고 넘어가시면 첫 번째 포인트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볼 것이 기출문제입니다. 네, 우리 책에 실려 있는 것인데 32회 때 문제가 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을 물어봤습니다. 어떤 계획 수립할까요? 우리 금방 설명드렸듯이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으니까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어서 32회 때 기출을 합니다. 그래서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고자 할 경우에 수립하는 계획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에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기출문제는 풀어봤고요. 등록사항 중에서 지번인데, 지번의 경우는 이제 시험에서 출제를 많이 한 부분도 있고, 여기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니까 내용을 하나씩 잘 파악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지번이란 것은 이제 어떻게 부여하고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이 내용이 출제가 되는데, 지번이란 것은 지적소관청이 부여합니다. 지번은 지적소관청에서 지번 부여 지역별로, 즉 동리별로 부여하는 것이 내용이 돼 북서에서 남동으로 진행하도록 부여하는 것이 지번 진행 방향이 됩니다. 그럼 지번은 어디에서 시작해서 북서에서 시작을 해서 남동으로 부여하도록 지번 부여 진행 방향이 정해집니다. 자, 지번의 경우는 이제 표기 형태의 2번과 3번인데, 자, 2번의 경우는 먼저 써놓고 들어갈게요. 지번의 형태가 10번 지번도 있고 산 10번 지번도 있으며 10의 1번하고 산 10의 1번에서 네 가지 형태가 정해집니다. 이럴 경우에 지번의 경우는 원칙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 됩니다. 그래서 원칙은 10과 11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서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 돼. 다만 예외적으로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숫자 앞에 산자가 붙어 있어서 이렇게 산 10번, 산 11번이라고 붙어 있는 것은 요거는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한 토지의 경우 지번 앞에 산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아라비아 숫자가 원칙이 되겠지만 임야대장과 임야도의 경우 지번 앞에 산자가 붙는다 해서 지번을 표기할 때 이런 형태로서 표시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짝대기 표시로서 연결하게 되어 있고 이 경우 짝대기 표시는 의라고 읽는다. 그럼 이렇게 본번과 부번을 구성하는 경우는 본번과 부번 사이는 짝대기 표시로서 연결하게 되어 있으며 읽을 때는 의라고 읽는 것이 표시와 읽는 방법이 됩니다. 이걸 구별하시는데 제가 강조한 것은 표시는 뭘로 하셔라? 짝대기. 읽을 때는 의. 나눈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의 기출문제에서 지번이 본번과 부번을 구성하는 경우에 본번과 부번 사이는 짝대기 또는 의로 표시한다라고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지문이 맞는 지문, 틀린 지문? 틀린 지문이 되겠죠? 짝대기란 것은 요거는 표시하는 것이고 의는 읽을 때 의로 쓰게 되어 있으니까 잘못된 말이 되어서 이런 지문이 출제한 적이 있다 보니까 구별하기 위해서 표시는 짝대기로 하게 되어 있으며 읽을 때는 의라고 읽는 것이 표시와 읽는 방법이 되므로 이 두 가지의 경우는 2번과 3번의 경우는 대통령 명의되어서 출제를 굉장히 잘하니까 참고해서 세분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토지등에 따른 지번 부여 규정인데 이제 각종 토지등이 발생했을 때 지번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여기는 대부분 다 암기가 필요합니다. 지번의 경우는 이제 외워놓으시면 답이 똑 떨어져요. 근데 암기를 안 하게 되면 문제 풀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번은 잘 기억하시는데 외워놓으시면 아무것도 아닌데 외우지 않으면은 나중에 헷갈립니다. 지금 배우신 지번의 경우는 나중에 뒤에 가시게 되면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배울 때 다시 또 나오니까 한번 외워놓으시면 뒤에가 또 써먹을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인데 자, 신규 등록하는 경우는 새롭게 등록하는 경우이고 등록 전환은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과 지적도로 옮겨 등록할 때 등록 전환입니다. 그럼 임야대장일 경우는 산 10번 이렇게 부여하고 있다가 토지대장은 숫자로만 부여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럼 산 10번이란 말 없애버리고 지번 새롭게 부여할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물어보는 것이 문제예요. 그럼 둘 다 새로 부여하는 경우는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거 외우시길 바랍니다. 인접한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더라. 그럼 지번이란 것이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지번이란 건 토지 위치 파악이 가능해야 돼요. 그럼 쉽게 얘기해서 상계동 50번지 토지 어디 위치하고 있을까요? 물어봤을 때 상계동 50번지는 상계동 49번지 토지 옆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위치 파악이 가능한 것이 내용인데, 그럼 인접한 토지 본번의 부번주라는 얘기는 서해안에 요만큼 바닷가를 매립을 했습니다. 매립을 했을 때 이 토지의 지번이 몇 번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지번 부여 시에는 이 토지랑 인접한 토지 찾아야 됩니다. 인접지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5번, 6번, 7번이 있을 경우에 이 인접한 토지가 5, 6, 7이 있을 때 가장 빠른 본번은 5번이 가장 빠른 지번이니까 이때는 5에 1로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5에 1을 줬을 경우에 5번 땅 옆에 위치하고 있다고 위치 파악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해가셨나요? 이렇게 부여가 원칙인데 문제는 예외 규정이 원칙은 부번 부여가 원칙인데 예외 규정은 다음 어느 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번 부여 지역에 최종 번번 다음 번호부터 순차적으로 본번으로 하여 지번을 부여할 수 있도록 재량사유 만들어집니다. 그럼 본번만 부여할 수 있는 재량사유가 3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 대상 토지가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지번 토지와 인접해 있는 경우는 이 첫 번째입니다. 이때 본번만 줄 수도 있다가 첫 번째예요. 이 말 뜻은 이 지역에 지번이 쭉 부여가 됩니다. 원칙은 5의 1이 원칙인데 예외 규정이 쭉 따져보니까 이 지역 내에서 지번이 5, 5, 6, 7, 8 쭉 돌아오다가 여기 700번입니다. 여기 제일 마지막 지번이에요. 최종 지번까지 사용했습니다. 그럼 제일 마지막 지번은 700번이라는 얘기는 사용하자는 번호가 701번이 되겠죠. 이런 경우는 이 땅 701번 줄 수도 있다가 됩니다. 그러면 원칙은 5의 1이 원칙인데 예외 규정이 7회를 또 줄 수도 있더라. 701번을. 그럼 지번의 기능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느냐 따져보면 되는 겁니다. 원칙은 5회를 줬을 경우에 5번 땅 옆에 있다 위치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최종 지번이 700번일 경우는 701번 줬다 할지라도 700번 옆에 있다고 위치 파악은 둘 다 가능합니다. 그럼 5회를 주는 경우도 위치 파악 가능하고 701을 줘도 위치 파악은 둘 다 가능해요. 그럼 지번을 표기하고 관리할 때 본번이 깨끗할까요? 부번이 깨끗할까요? 본번이 깨끗하겠죠. 이런 경우는 본번만 줄 수도 있도록 예외가 하나 만들어진 것이 그 뜻이고, 두 번째의 경우는 대상 토지와 이미 등록한 토지가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부번이 불합리할 당시에도 본번만 줄 수도 있도록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 뜻은 이번에 등록한 토지란 것은 이 바닷가 한가운데 조그만 섬이 하나가 발견됩니다. 이 땅에 지번 부여할 때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문제예요. 인접지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여기도 5회를 줘버리게 되면 위치 파악이 애초에 안 돼버리니까 이런 경우는 깨끗하게 본번만 줄 수 있다가 예외 규정 두 번째가 되는 것이고, 세 번째의 경우는 이제 대상 토지가 이 토지가 매립지에 여러 필지로 들어가서 필지가 많아집니다. 이런 경우의 경우도 부번을 자꾸 주게 되면 복잡해지니까 깨끗하게 본번만 줄 수도 있도록 허용하겠다 예외 규정이 되어서 원칙은 인접한 토지 본번의 부번이 원칙이 돼 본번만 부여하는 예외 규정 몇 가지가 있더라? 3가지. 첫 번째가 최종 지번 토지와 인접한 경우, 두 번째가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세 번째가 여러 필지로 가는 경우에는 이때는 본번만 부여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이 되니까 여기는 원칙과 예외를 둘 다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처음에 공부할 당시에는 원칙만 잘 이해하시고 넘어가셔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수업을 계속 반복해 진행하다 보니까 이번 진도는 원칙만 이해하신다 공부하시고 다음에 나갈 때 예외까지 공부하겠다 이렇게 단계별로 나가시면 충분한 것이고, 한꺼번에 다 외워야지 벅찹니다. 양이 많아서. 그래서 처음에는 원칙 위주로 공부하고 넘어가시면 충분합니다. 이게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 시의 경우 지번부여 규정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볼 것이 이제 분할인데, 분할의 경우는 토지를 나누는 경우를 분할 그럽니다. 분할할 때는 이제 나눠짐과 동시에 어떻게 분할할 것이냐 이 과정을 배우십니다. 먼저 분할의 경우는 분할의 필지 중 하나의 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 지번으로 부여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하더라. 여기는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분할의 경우는 원칙을 출제를 잘해요. 이 말은 여기만 나옵니다. 그래서 줄여서 외울 때 분할의 경우는 최종 부번 다음 부번을 배우시기 바래요.
자, 분할할 때는 어떻게 분류합니까? 물어봤을 때 최종 부번, 다음 부번으로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말 뜻은 자, 1차 분할, 2차 분할, 3차 분할 중에 흘러갔는데 먼저 1차 분할합니다. 30번 토지를 둘로 분할을 했어요. 둘로 분할을 하게 되면 이제 하나의 필지는 옛날 지번 그대로 줘라. 30번 그대로 줄 것이고 30번 지번이 아직 부번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30의 1로 갑니다. 여기 1차 분할이고 분할한 다음에 이제 2차 분할로 갑니다. 나중에 30번을 다시 셋으로 또 분할했어요. 또 분할했을 경우에 30번 하나 옛날 필지 지번 그대로 주고요. 이 안에서 제일 마지막 최종 부번은 30의 1, 1번까지 사용했습니다. 여기 부번이니까 그 다음 부번은 2와 3으로 간다 해서 30의 1을 썼으니까 30의 2, 30의 3에서 이렇게 3개로 다시 분할된 것이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30의 1을 또 분할했습니다. 얘를 분할했을 때 하나의 필지 옛날 지번 그대로 줄 것이고 이 지역 내에서 최종 부번이 30의 3, 3까지 썼으니까 30의 4가 되면서 두 필지로 나눠지는 것이 그 뜻이고 또 30의 1을 얘를 다시 또 분할 또 합니다. 또 30의 2번 옛날 지번 그대로 주겠네요. 그 다음에 이 지역 내 최종 부번이 4까지 썼으니까 30의 5, 30의 6으로 가면서 지번이 부여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분할할 때 뜻만 이해하시면 돼요. 분할을 할 때 우리나라 기본 지번 체계가 본번은 끝까지 가져갑니다. 30번은 끝까지 가져가면서 건들질 않아요. 그럼 잡고 주는 것이 30의 1, 30의 2, 30의 3, 30의 4. 뭘 잡고 줬나요? 부번 잡고 줬죠? 요게 줄여서 최종 부번, 다음 부번에서 이 말뜻이 만들어집니다. 좋은 점은 있어요. 좋은 점의 경우는 세월이 아무리 흐르고 분할이 많이 되어도 본번 10번을 건들지 않았으니까 30번 안 건드렸으니까 30번 지번은 이 안에 어딘가 있다고서 위치 파악은 가능합니다. 나쁜 점은 부번은 이어지질 않아요. 이렇게 2번 옆에 5번, 6번 막 붙어버리니까 부번은 30의 1번 옆에 30의 2가 있겠지? 이건 아닙니다. 떨어질 수 있다는 그 문제점이 발생하는 건 있지만 본번은 건들지 않았으니까 30번은 이 안에 어딘가 있다라고서 위치 파악은 가능한 것이 이 지번의 좋은 체계입니다. 이게 원칙인 반면에 어쨌든 분할의 경우는 외울 것이 최종, 부번, 다음, 부번 이렇게 꼭 외워놓고 넘어가실 부분이고 예외 규정은 분할하는 필지 사항의 주거와 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여한다. 예외 규정이자 의무 규정입니다. 이 말 뜻은 이제 밑에 그림 보시니까 분할함에 있어서 필지에 주거와 사무실 등 건축물이 존재합니다. 이런 게 지번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문제인데 자 30의 7번 토지가 존재합니다. 이 토지를 둘로 셋으로 분할을 했어요. 분할을 하게 되면 원칙은 30의 1, 30의 2 여기 분할하게 되면 원칙은 37, 37의 1, 37의 2 이런 식으로 가는 원칙입니다. 근데 이렇게 가지 말고 이때 분할을 했을 경우에 이때는 분할하는 필지에다가 옛날 지번을 여기다 우선 부여하는 것이 의무 규정입니다. 분할되기 전 지번이 37번이니까 여기다가 우선 부여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 이렇게 37의 1, 37의 2로 가면서 지번 부여하도록 이게 예외가 만들어집니다. 왜 이랬을까? 왜 이 규정이 만들어질까? 업무 처리에 관사와 차원이 만들어집니다. 또 토지 소유자가 지번 표기할 때 편하도록 만든 제도인데 자, 분할되기 전에 이 토지 소유자가 만약에 A가 소유자로 가정했을 경우에 A는 분할되기 전에 자기 토지와 이 건축물에 대해서 지번을 37번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할을 한과 동시에 여기다 37을 줘버리고 37에 1번 주고 37에 2로 나왔을 경우에 그럼 자기 지번이 원래대로 부여하게 되면 37에 2가 돼버려 바뀌어버립니다. 그럼 자기 지번은 헷갈릴 수 있고 또 장부 다시 만들 때 지번 다 고치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요. 거꾸로 여기다 37을 그냥 줘버리게 되면 이 소유자 A 입장에서는 자기 지번 그대로 계속 사용할 수도 있고 대장 도면의 경우 대장과 등기부 같은 경우 그대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면 좋은 점이 있다 보니까 분할할 때 건축물이 존재할 경우는 방향 따지지 말고 이 땅에다가 우선 무효하도록 의무화가 만들어진 것이 예외 규정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공부할 때 분할은 두 개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는 최종 부번, 다음 부번 기억하셔야 되고 주거와 사무실은 우선 무효한다 이렇게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이 부분은 충분하게 정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규정이 합병입니다. 합병한다는 얘기는 합병이라는 것은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하나로 합칠 때 합병입니다. 합병할 때는 어떻게 지번 분류하느냐?
합병하는 경우는 합병 대상 지번 중에서 가장 빠른 선순위 지번을 지번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 됩니다. 선순위의 개념이란 것은 이제 어떤 게 선순위이냐? 합병 지번 중에서 본번이 있을 당시에는 본번 중 가장 빠른 선순위 본번을 지번으로 쓰겠다가 원칙이 됩니다. 그럼 선순위란 것이 어떤 것이냐? 이걸 따져가는데, 자, 예를 들어서 합병할 때 지번이 이렇게 합병이 됩니다. 22에 2, 22에 3, 23, 23에 1, 25가 합병될 경우에 본번도 있고 부번도 섞여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부번은 없어지고 본번 중에서 가장 빠른 본번 23이 지번으로 결정하겠다 이 뜻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합병전의 지번이 전부 다 부번입니다. 다 부번일 경우 부번 중에서 가장 빠른 지번 33의 7이 가장 빠른 지번이니까 얘가 지번 결정되면서 합병 지번으로 결정하겠다가 둘 다 선순위가 기준이에요. 그럼 어떤 게 선순위인가 구별할 수 있겠죠. 근데 예외 규정의 경우는 이건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예외 규정은 합병하는 필지 안에 주거와 사무실 등 건축물이 존재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호 지번으로 신청할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호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때는 여기 신청이 붙어 있습니다. 이 말 뜻을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 박스로 내려가는데 그림으로, 자, 합병할 때 이제 3, 5, 7이 있습니다. 이때 지번이 몇 번이 될까요? 여기다 써드릴게요, 먼저. 그럼 지금의 경우 3번, 5번, 7번 합병하더라. 지번은 몇 번이 될까? 가장 빠른 지번 3번이 원칙입니다. 원칙은 3번이 원칙인데, 문제는 4, 5, 7 합병할 때 7번 토지 안에 건축물이 존재합니다. 합병 후 지번이 몇 번이 될까요? 7번 아닙니다. 3번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주거와 사무실 건축물이 존재하는데도요, 예, 있어도 3번이 원칙입니다. 왜? 여기는 신청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이제 3번이 원칙이 되겠지만 7번 토지 안에 건축물이 존재하죠. 이 토지 지번을 부여해달라고 신청했을 때 이때는 7번으로 부여해야 한다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합병할 때는 건축물이 있다고 그냥 7번 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법조문상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여기 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선순위가 원칙이 돼 합병하는 경우는 토지 소유자 신청했을 때 이 지번을 그 지번으로 부여해야 한다. 이게 의무 규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신청이 없을 때는 선순위가 된다 이 뜻이고, 이 지번 달러 신청했을 때 7번으로 가는 것이 이게 방법이 되어서 우리 책의 그림 중에서 하나 지번을 말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3, 5, 7 중에서 7번 단의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죠. 이때는 7번을 달라고 신청을 했을 때 이때 7번으로 부여해야 한다로 바뀌는 것이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차이점이라는 것은 분할할 때도 주거와 사무실 나와 있고요. 합병할 때도 주거와 사무실 나와 있는데, 분할하는 경우는 신청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부여해 줍니다. 근데 합병하는 경우는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했을 때 부여하게 돼 있으니까 구별해서 정리하시기 바라요. 합병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해야지만 7번을 부여하는 것이 의무 규정이므로 주의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지적 확정 측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규정 나오는데,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을 시행한 지역에 대해서 지번을 부여함에 있어서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 번 출제했는데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잡아놓으시면 편합니다. 자, 먼저 예를 들어 보자고요.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 이 시골 지역에 이런 땅이 존재합니다. 이런 땅이 존재해서 개발되기 전에 땅이 5번 땅, 6번 땅, 7번 땅, 5의 1번, 6의 1번, 7의 1번 땅이 존재한다. 그럼 이런 토지를 개발해서 구획을 정리한 다음에 토지를 돌려주는 방식, 환지 방식으로 사업 시행했을 경우에, 그럼 이런 시골 땅을 개발해서 도로를 뚫은 다음에 이렇게 구획을 정리해서 또 토지를 돌려주더라. 사업이 끝났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구획 정리가 되면서 토지가 깨끗해집니다. 그럼 이럴 경우 지번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이 문제가 이 지역을 의미하는데, 자, 이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은 필지가 깨끗해진 만큼 지번도 깨끗하게 쓰겠다가 처음부터 끝까지의 원칙이에요. 깨끗하게 쓰려면 어떻게 쓸 것이냐? 자, 도시개발사업 등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에 각 필지의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는 경우에는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에 종전의 지번과 그 다음에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밖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이 있을 때 그 지번과 지적 확정 측량 실시한 지역의 경계에 거쳐 있는 지번을 제외한 본번으로 부여한다. 그러면 이 말을 줄이게 되면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만 사용을 하되 두 개는 제외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편해요. 그럼 원칙은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만 부여합니다. 본번만 사용, 거꾸로 들어갑니다. 본번만 사용하시되 두 개를 제외해라. 그럼 종전 지번 중에서 부번은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본번만 사용할 수 있는데 제외되는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외되는 것은 사업시행지역 안과 사업시행지역 밖에 동일한 본번이 있을 때 이 지번은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당합니다. 이게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과 실시 지역 밖에는 본번이 같은 지번이 있더라. 이건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사업시행지역 안에도 5번이 있고 밖에도 5번이 있습니다. 지번이 똑같이 걸치는 경우가 중번이 발생했다고 불러요. 지번 한 개밖에 존재해야 되니까 하나가 없어집니다. 밖에는 사업 시행 안 했죠. 토지 바뀐 거 없으니까 5번 그대로 쓰라고 주고서 안에서 이 지번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제외되는 지번 첫 번째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의 경우는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경계 거쳐 있는 지번. 이제 쓸 수 있는 지번 60번 쓸 수 있는데 7번 땅이 이게 7번 땅입니다. 7번 땅이 경계 거쳐버렸어요. 그럼 사업시행적 안과 밖도 하나의 필지로 볼 수는 없으니까 분할에 들어갑니다. 그럼 7번 땅을 밖에 주고서 안에서 이 지번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 사업시행적 경계에 거쳐 있는 지번도 사용할 수 없도록 제외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는 이렇게 써 있죠. 종전 지번 중에서 사업시행지역과 밖에 있는 지번이 같은 지번이 있다거나 경계에 있는 지번을 제외한 본번으로 간다. 이렇게 책에 쓰여 있는데 여기 공부할 때 거꾸로 하시는 게 편해요. 거꾸로 들어갑니다.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만 사용하시되 두 개는 제외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편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만 사용하시되 두 개는 사용할 수 없다 해서 제외되는 내용이 돼요. 그럼 이제 이럴 경우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럼 종전 지번 중 쓸 수 있는 것이 몇 개가 남았느냐? 한 개가 남았습니다. 종전 지번의 수는 하나가 남았고 새로 부여할 지번의 숫자라는 것은 도로 빼고 6개가 필요합니다. 그럼 어디가 더 큰가요? 여기가 더 크죠. 숫자상으로. 종전 지번이 적습니다. 그럼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다라는 얘기는 지번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해입니다. 그럼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 몇 개 남았고 하나가 남았고 새로 부여할 숫자 6개. 그럼 지번이 적어요.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메꿀 것이냐. 이때는 블록 단위로 한 해 본번을 부여한 후에 세분해서 부번을 부여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경우 최종 본번 다음 번호부터 본번만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예외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번이 부족하게 된 경우는 블록식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도 있고 또 하나가 최종 본번 다음 번호부터 순차적으로 본번만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원칙 예외 규정인데 여기는 원칙 예외 풀고 들어오셔야 돼요. 자, 한번 설명 더 드린 다음에 추가 규정 보겠습니다. 원칙은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만 부여한다. 단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더라. 사업시행지역 안과 밖에 동일한 번호 사용할 수 없고 경계 걸친 지번 사용할 수가 없더라. 두 개는 제외되니까 지번이 부족하게 되더라. 부족하다는 표현이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단 말이 나옵니다. 이때는 둘 중에 하나를 메꿀 수 있는 것이에요. 블록 단위로 지번을 부여할 수도 있고 또 하나가 최종 본번 다음 번호부터 본번만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예외가 만들어집니다. 풀고 들어오셔야 되고 또 이 도시개발사업시행지역은 원칙은 사업이 끝난 이후에 지번 부여가 원칙이지만 사업이 끝나기 전에도 미리 부여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합니다. 그럼 사업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미리 부여할 당시엔 어떻게 부여합니까? 이때는 사업 계획도에 따라서 지번을 미리 부여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합니다. 이건 시험에 2번 출제했습니다. 공사 준공 전 나오게 되면 뭘 따라가느냐? 이때는 사업 계획도에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외워놓고 넘어가시기를 바라고요. 네, 또 중요한 것이 이제 밑에 하단부에 나오는 이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을 이 지역을 준용해서 똑같이 부여하는 경우가 3개가 있습니다. 이 3개 규정은 외우셔야 돼요. 준용하는 경우는 자 지번 부여 지역과 지번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가 위에 걸 봐야 잘못 봤네요. 위에 거 지번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행정구역 개편을 하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요 3가지의 경우는 지번 부여함에 있어서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을 준용해서 지번을
새롭게 부여합니다. 여기서 준용 규정에 대해서만 시험에 한 4번 정도 출제한 것 같으니까 출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대놓고 기출문제에서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을 준용해서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경우는 어떤 것이냐 물어본 적도 있으니까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지번을 변경할 때,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 축척을 변경할 때는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을 준용한다. 기억하셔야 되고, 이제 세 번째 지번의 변경입니다. 지번은 지적 소관청이 이제 부여했지만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승인을 받아야 돼요. 누구 승인 받느냐? 이게 문제인데 승인은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고 지번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절차가 됩니다. 그럼 승인 받을 때 이제 어떤 경우 승인 받고 변경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거 한바퀴 읽어보시고요. 지번이 이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고 지번을 변경함에 있어서는 어떻게 부여합니까? 이게 문제인데 지번을 변경할 당시에 지번 변경은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해서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것이 방법이 됩니다. 요거는 위에는 준용 규정과 똑같이 흘러가는 것이니까 이렇게 내용을 파악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이제 보충학습안에서 결번대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결번대장이라는 것은 지번을 부여하다가 죽는 지번이 있습니다. 한 해 사례가 자 예를 들어서 5번, 6번, 7번 합병할 때 지번은 몇 번의 지번이 될까요? 5번이 결정이 되겠죠. 6, 7번은 없어집니다. 이런 번호를 결번이라는 말 쓰는데 결번은 사용할 수 없는 게 원칙이니까 이 결번을 모아놓은 대장이 발생합니다. 결번은 결번 대장에다가 기록을 해서 영구히 보관하는 것이 내용이 되어서 자 이거 뭐 어떤 경우는 이거 외울 필요는 없고요. 지적소관청은 이제 지번 부여하다가 결번이 발생했을 때는 결번은 어디에 기재하느냐 결번 대장에 기재해서 영구히 보관하게 되어 있다 정도 파악하시면 되는 것이지 결번이 발생하는 게 어떤 것인지 물어보질 않으니까 가볍게 그냥 참고해서 결번을 모아놓은 대장을 무엇이라고 부른다? 결번 대장이 되고 보관은 영구히 한다까지 세분하시면 지번까지 정리가 끝납니다. 자, 이번 시간 배우신 내용은 너무 중요한 사항 2가지 배웠습니다. 하나는 토지의 등록 잘 기억하셔야 되고 또 하나가 지번 2가지는 계속해서 써먹게 되어 있으니까 이번 첫 시간 배운 내용 좀 양이 많다 할지라도 잘 정리해서 내용 세분하고 하루를 마감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첫 시간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은 지목부터 해서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